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3구역 추정분담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추정분담금이 나왔는데 계략적인 추정분담금이다 보니까 기존의 소유주 분들 입장에서는 각 구역별로 대지 지분도 다르고 더 큰 평형을 갖고 있는데 되려 작은 평형에 비해서 추가해서 내야 되는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정분담금을 산출했지? 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감정평가 사실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종전자산은 구축 아파트, 지금 현재 조합원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 그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걸.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의 정산은 조합원 분양가와 여러분의 무상 권리가액의 차이를 정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분양가 또 하나 더 있죠. 일반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가는 외부에 매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일반 분양가는 우리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 가장 뜨거운 이 4개 구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강남구청에서 자신들이 정해줍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강남구의 압구정동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시켜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시세대로 해서 1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는 탁상감정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추후에 지어질 새 아파트에 대한 값어치는 설계안 자체가 확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추후에 만들어질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거기다가 시공사도 선정이 안 돼 있어서 공사비도 책정이 안 돼 있고 나중에 착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뽑는 일반 분양가 역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가 분담금을 계산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가 분담금을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추가 분담금을 지금 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2년도 5월 법안 통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 얼마나 물어야 되는지 미리 말해주고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3번 추가 분담금을 말씀드릴 거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1번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9조 1항 2의 2호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그걸 갖다가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그러니까 이때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추정분담금 언제 산정하나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총회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건축심의에서 나온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나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우리 4,000명 조합원님들 집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하고 5번 사이에 보면 빨간 붓으로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왜 이때 하냐? 법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자꾸 법을 적법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져요. 위법한 행위는 무효야.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또 더 늘어나.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되고 법의 요건과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나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위에 또 빨간 또 박스가 하나 더 있죠. 거기에 이제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다. 왜? 거기에 따른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하게 되고 추정분담금은
우리 지금 이제 곧 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설계 이제 선정하고 하면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정법 구조에 따라서 이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추정 분담금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위한 추정 분담금 산정을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우리가 계략적인 분담금 책자가 아예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전 금액에서 내가 몇 평 갈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신청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자가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중에서 요번에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이 바로 첫 번째 추가 분담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신청할 때 추가 분담금 한번 산출하고, 사업시 인가 총회 개최하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분양 신청 공고할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0,000%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참고만 하세요.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는 분노가 네,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인 중 30평대, 40평대, 50평대 환급받는 금액들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기준은 일반 분양가, 이제 일반 분양을 나중에 우리가 지어서 팔아서 조합원들의 수익이 되는 일반 분양 매매할 가격을 7,850만 원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가정했을 당시에 그 공사비는 1,000만 원을 전제로 산출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합원분들 의견은 어떠냐? 아니,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추가 분담금 아니야? 동일 공급 면적이라고 할지언정 차수별로 대지 지분도 달라. 이렇게 뭉뚱그려 50평대, 60평대로 묶기에는 각자 갖고 있는 대지 지분부터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상이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대로 묶는 게 맞아? 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차수별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종후 자산평가라고 하는 설계안이 확정되고 시공사가 선정돼서 이후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현재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탁상 감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묶지 않았나. 압구정 3구역 추가 분담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하면은 첫 번째 추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2, 3, 4, 5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신청할 단계이기 때문에 산출한 금액이라서 현실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산정할 때 이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종전 시세 추산액은 설문조사 최근 조사 시점 24년도 1월 24일 발표된 KB 부동산의 매매 시세의 상위 평균가 플러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매매 시세의 상한가의 산술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형대별 평균액을 추산한 것으로 감정평가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거래량에 따라서 실제 시세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대림 아크로빌 압구정 9연대 안에서 평형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85평의 현대 65동. 호객노노 보시면 19년도 6월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공시가격 역시도 여기까지가 반영되겠죠. 그럼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 게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압구정 3구역 76동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는 호가를 130억에 낸 그 집입니다. 거래는 21년도 4월 5일 마지막 거래가 있었는데 가격은 80억입니다. 현재 호가는 130억입니다. KB 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시세를 평가받게 되면은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왜 평형이 더 큰데 되려 환급받는 게 아니라 더 내야 돼? 이렇게 의문사항이 생기는 거죠. 압구정 1, 2차 65평이라고 22년도 1월 80억, 7월 80억, 23년도 4월 78억, 10월 67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액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 거래가액이 모두 다 반영돼서 최근에 거래 신고가 되면은 높여서 이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영돼 있는 시세로 끌어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시점상의 3번 추정 분담금 검증 중에서 마지막 분양 신청 공고 시에 이때가 가장 현실성 있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봉사 문고리 잡듯이 아니면 터널 속을 손으로 짚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산출된 가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압구정 신현대 구현대 추정 분담금 기준액입니다. 기존의 신현대 경우에는 이 구역은 일반 분양가를 7,500만원, 공사비 950만원 기준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했었고, 압구정 3구역 구현대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7,850만원, 공사비 1,000만원 기준으로 산출된 추정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 평당 350만원 더 넣고요. 일반 분양 세대수 1084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분담금이 30%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본다고 하네요. 압구정 3구역 구현대 추정 분담금, 왜 지금 정확한 추정 분담금이 각 구역별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제작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